누군가는 희생되어야 누군가는 이익이 되는 이곳. 옛날 양반이 잘 살려면 노비들이 희생을 해야 했고, 개미가 음봉을 쳐 맞아야만 세력들이 돈을 벌고, 인민들이 굶어야만 살을 찌우는 정은이도 있지요. 그리고 또 정은이 같은 존재가 하나만 아니라 여럿 있었으니 이들은 바로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SI 업체 사장님들. 이들이 큰 이익을 얻으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입사한 직원, 즉 개발자를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지요. 어차피 파견 가서 평소에는 만나지도 않는 관계지만 연봉 협상을 하려면 한 번쯤 만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협상이 이리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30분도 안 되는 면담 시간에 나의 1년이 결정되는 것. 사장이나 직원이나 한정된 돈에서 나눠야 하는 경쟁자이니 30분 안에 둘 중 한 명은 원하는 이익을 취해야 1년이 기분 좋지요. 그렇게 협상 자리에 마주 앉게 되면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데, 나이 많으신 분 어려워해서 벌벌 떨거나, 자존심에 아쉬운 소리 못하는 바보거나, 혹시나 잘릴까봐 부른 금액에 더 이상 딜을 못하는 사람들. 하여간 그 시간에 할 말 다 못하고 순순히 승낙하면 1년 동안 잘 때마다 억울해서 베개 때리고 이불 킥만 좋나 합니다. 어떤 업체는 통보만 하고 만나지도 않기도 하지요. 얘이들 족같은. 서로 목에 칼을 겨누고 누가 먼저 빼냐는 협상인데, 적어도 칼, 사장을 위협할 만한 것이 있어야만 협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아이고, 우리 개발자들 돈 많이 줘야지 살기 힘들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사장님이면 좋겠지만 별로 안 계시죠. 개발자 뽑기 힘든 시장이면 사장이 한 수 접을 수도 있고, 평소 예쁘게 봐둔 미스킴이면 챙겨줄 수도 있고, 내 일할 줄 알았다. 아무리 잘해도 이참에 잘라버리고 싶은 경우도 있고, 꼭 데려가야 하는 직원이라면 한 수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관리하기 싫어서 다른 임원, 이사에게 맡깁니다. 그 이사의 승진은 곧 인건비 절감과 영업 실적인데, 그런 이사님께 개발자들이 와서 고민 상담하는 것도 쫄라 웃기죠. 이런 이사들의 승진 조건, 그것 또한 개발자를 밟고 가야 가능합니다. 안 잘리는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복종이죠. 그래, 보기에는 이 호랭이로 보이는구만 기네. 맞지 않네? 뭐라고? 사슴인데? 호랑이가 분명합니다. 그래, 아주 좋은 마인드구만 기네. 결국 사장이 싼 똥을 치우는 업무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비위가 상당히 좋아야 하고 아랫사람에게 극히 매정해야 합니다. 개발자 출신 이사님, 이 머리 좋고 실력으로 승진하셨는데 사장님이 하는 짓을 보니 어이가 없군요. 결국 자꾸 응가지라는 사장을 보고 첨언을 하는데, 사장님, 개발자들 고생하니까 저를 신경 써주시는 게 이 개발자들 예사심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이 과연 달게 들을까? 고민거리를 맡겼는데 되려 고민거리를 가져오는 부하 직원이라니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녀석이군요. 어차피 개발자들이 야근을 하든 절야를 하든 주말 근무를 하든 휴가를 쓰든 고객사에서 나오는 돈은 변함이 없는데, 개발자들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한다면 결국 사장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것을 누가 좋아라 할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생각만 해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장은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통 그 생각뿐이었는데, 눈치 없는 저 이사 때문에 혈압이 차오르는군요. 간신히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이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번에 박 대리가 엄청 고생을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서 개발자들이 퇴근도 일찍 하면서 애사심이 커졌는데요. 근데 걱정인 게 박 대리가 이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장은 이사가 왜 걱정하는지 당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박 대리가 잘 도와줘서 개발자들이 칼퇴를 하면 개발자들은 좋겠지만, 사장은 개발자들이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안 주고 있으니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개발자들이 야근을 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든 칼퇴를 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든 그분은 결국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지 않고 잘 마무리만 되면 됩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한쪽 귀로 흘리려 하는데, 이어지는 이사의 말을 듣곤 멘탈이 깨집니다. 유능한 인재이니 연봉을 좀 주더라도 꼭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가 걱정해야 할 것은 사장인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을 걱정해야지. 왜 개발자를 걱정하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자기들이 편하게 개발하려면 회사 세우고 일 따와서 개발하면 될 것을, 여기가 나의 회사인지 개발자들 행복센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개발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사장의 입장에서 개발자와 프로젝트란 무엇일까?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어. 일을 수주 못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CRUD만 쳐내면 되는 개발자, 신입만 데리고도 개발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기에 돈 올려달라고 하는 개발자는 그냥 퇴사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뻥튀기에서 신입을 투입시키면 되니까. 하지마, 이 개새끼야!
그런 애들은 국비지원학원에서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 6명 정도 투입해도 그 중에 2명 정도는 일머리가 있으니까 어찌어찌 꾸역꾸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는 멘트를 날리며 다들 흩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의 SI 굴레. 이것은 또 이것저것 복지를 더할수록 사장에게는 불이익이 따르기에 4대 보험 외에는 특별히 복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4대 보험만 작성해 놓기엔 회사 이미지가 그지 같으니까 간혹 적은 돈은 들어가되 건수를 올릴 수 있는 복지는 첨가해 두면서 전체 평균 급여를 작게 협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여를 13으로 나누면서까지 퇴포를 창작하는 그들의 머리는 본래 똑똑한 걸.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노트북도 제공하기 아까워서 퇴사하면 노트북 값을 물어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급신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목에 핏줄 세우는 이분들은 돈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상위 업체에 얘기해서 더 받으려는 생각보다 오직 개발자들 연봉 협상을 후려쳐서 자신의 입에만 넣으려 하죠. 돼지 같은 놈.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말하길 돈만 안 밀리고 잘 나오면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만둬야 합니다. 주식으로 비교하자면 눌림목 없는 하락만 존재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죠. SI에는 슈팅도 없어. 뭐 물론 입사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월급이 밀리면 손절을 빨리 할수록 이익인 것입니다. 자체 솔루션이 있는 SI의 경우 라이센스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인 상태가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회사를 볼 때 인원 대비 매출액이 높은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 100명인데 매출 100억 원이면 노말한 곳이고 인원이 100명인데 매출이 80억 이하면 급여가 짤 확률이 높죠. 인원이 20명 미만에 매출이 10억도 안 되는 회사는 가면 안 됩니다. 금방이라도 회사가 망할 수 있죠. 인원 대비 매출이 높아야 평균 연봉도 올릴 수 있고 복지가 좋습니다. 물론 사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참 프리랜서는 직원으로 세무하지 않지만 매출에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볼 때 사실 매출을 더 높게 잡는 게 좋지요. 제가 전에 직원 20명이 있는데 매출 13억 나오는 회사를 갔다가 급여 3달 밀리고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서 라면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건비로만 먹고 사는 회사가 급여 밀리기 시작하면 진짜 노답입니다. 간혹 어떤 미친 회사는 퇴근 후에 본사로 집결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 또한 사장의 무리수입니다. 정규직인데 한 3달 본사에서 일이 없는 경우에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월급이야? 돈을 벌어와 임마! 이런 것은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인이어서 퇴사해야 합니다. 그럴 거면 프리랜서를 쓸 것이지. 프리랜서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업체 사장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라 할 수 있죠. 돈은 하사 급여로 주면서 프로젝트 할 때만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로 착하고 멍청한 개발자들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고생하며 이래서 급여를 받는 건데 일이 없어서 본사에서 가만히 있으니 마음이 너무 찔리네. 사장님 고민하시는 게 정말 안쓰럽고 죄송하구나. 이 뭔 개소리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세워지고 망하고를 반복하니 국가에서는 피 같은 돈을 업체에 지원해주기 시작. 아이고 사장님들 청년들 고용하시기 힘드시죠? 기껏 뽑았는데 똥멍청이들만 있고 교육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네. 뒤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청년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됐어. 그래. 그만 기대. 이것저것 지원금을 모아 찾는 것이 능력이 대단한 게 원기용 마냥 크게 모아서 신입들에게 투척해주면 좋은데 자신들 주머니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청년들 기업 안착 장려금도 신청해서 신입을 기어나 봤더니 교육받아야 할 신입은 뻥튀기로 멀리 파견 보낸 후 파견 받는 돈 더하고 지원비까지 더해서 사장님 이번에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셨죠? 대신 신입이는 80% 최저 시급 받으면서 수습 3달 동안 고객사 가서 온갖 갑질과 협박을 받으며 사실상 도급 수준의 빡센 일을 하지요. 이번에는 신입 2명만 파견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죽어라 일을 해내고 하지마 이 개새끼야! 자신의 실력만을 부족하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있지 않았는데 그 시간 사장님은 신나게 한 잔 빨면서 다른 것도 빨겠지요. 노예 2명이 생긴 감님은 이렇게 고생하는 노예들을 보면서 일을 좀 조정해주면서 측은히 여겨주면 그래도 좋은 사이트일 텐데 그렇게 측은히 여겨져도 일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 뒤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감님까지 편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개같이 부린다면 이 바닥의 쓴맛을 본 개발자들이 업종을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GPT에게 물어본다. 오늘 쓴 대본은 어땠니? 그건 댓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